안녕하세요. 오늘 8차 공판이 있었습니다. 어, 6시간에 걸쳐서, 보자. 오후 2시, 8시. 6시간에 걸쳐서 일단 정인신문이 있었고, 오늘 정인 출석은 김동우와 최영규 전 이사장이, 어, 그 정언을 했어요. 정인신문에 김동우가 먼저 나왔고, 그리고 최영규 씨가 나중에 두 번째로 아마 그게 제가 시간이 지금 확실치 않는데 6시 한 반쯤에 아, 두 번째 휴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잠시 에, 나갔다가 6시 넘으면은 다시 제 입장이 안 되는 상황까지 있었는데 몇 분이 밖으로 나온 분이 있어가지고 그 직원이 지문 인식으로 해서 어, 입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바람에 8시까지, 8시, 거의 8시 정도 돼갖고 마쳤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우선 김동우의 정언이라든가 최영규 씨의 정언 이 두 가지에 대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모든 내용들이 업무를 누가 하고 있었느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따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누가 그 자산을 가지고 있었느냐, 거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했고, 그 자산과 관련해서도 비트이드 USDT에 대한, 어, 그, 정인 신문을 위주로 한 게 아니고, 이미 가치도 없는 KOK를 가지고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서울 쪽에 피해를 보신 분인데 그분은 KOK 때문에 피해를 보신 분 아니고 피고인과 돈 금전 거래가 좀 있었는데 받지 못해서 그래서 서울에서 구미까지 저희 울산까지 법원에 이 공판 내용을 좀 보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한 분인데 지난번에도 한 번 만났는데 이번에도 한 번 만나서 이야기를 잠시 했지만 내용 자체가 사기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거는 뭐 배임과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이 기소를 한 범죄목이 사기 유사수신 방문 판매법 위반이다 보니까 이 배임과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서 소위 말하는 기망행위에 대한 부분을 찾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미 기소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배임을 가지고서는 다룰 수도 없는 상태예요. 현재 상태에서는. 제가 김동우라는 사람하고도 잠시 밖에 담배를 피우러 첫 번째 휴정 때 법원 밖에서 담배를 한 대 피우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나온 내용 중에 구독권을 가지고서 매출을 올렸는 게 어, 그러니까 분기로 한 15억. 그런데 그거를 쭉 했을 때 105억인가 뭐 그런 매출을 올렸다는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래서 김동훈 씨한테 물어봤어요. 담배 피우러 나갔다가 구독권이든 이런 걸 가지고서 매출을 올렸다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되느냐? 소위 말해서 주식회사 미디움이라는 데가 160억이라는 매출을 올렸다라고 2021년도 실적 발표를 한 내용상으로는 약 160억을 매출을 올렸다고 해요. 그런데 그러면은 105억이라는 이야기가 이게 실제로
오늘 주된 내용이 최영규 씨까지 갔을 때 둘 다를 다 합쳐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KOK 파운데이션 재단에서 운영권 인수라는 그 부분이 자산부터 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야기를 한 거는 운영권이라는 거는 개발 유지 보수 뭐 이런 식의 이야기였잖아요. 플랫폼 구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실제로 모든 자산, 그 다음에 이 뭐 그 재무제표 관련된 거, 뭐 그 다음에 서버 관리, 데이터베이스 관리, 모든 것들이 최영규 전 이사장도 마찬가지고 거기에서 또 나온 이야기가 플랫폼 가격 조정과 관련해서 누가 했느냐, 뭐 이런 부분까지 다 따지는 내용을 듣다 보면은 결국에는 어, 좀 여기서도 되게 웃기는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는데 박성준이가 뭐 21년 11월, 12월까지는 관여를 했다. 그리고 김동우가 그쪽에 지시를 받고서 플랫폼 가격 조정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해요. 그러면은 2021년도 말고 2022년도에도 7달러 이 플랫폼 가격 조정을 했던 이 시점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은 그 시점에 가가지고는 누가 했겠어요? 김동우가 못해요. 누가 하겠어요? 그러면은 김판종이 하는 거지요. 근데 그거는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인수라는 부분을 언급을 하는데 그 인수라는 게 운영권만 인수를 한 게 아니고 자산까지 다 인수를 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고 그들도 시인을 한 내용이 뭐냐 하면은 자기들은 인수를 할 그, 뭐고 여력이 안 되었다 그랬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 그들은 그 당시에 2021년도 상반기면은 2월, 3월 이때부터 뭐 그 니고시에이션을 했는가 본데 그때부터 하더라도 그 당시에 걔들은 벌써 자본 잠식 상태였다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가로 하면은 뭐 몇 조 원 이런 이야기지만 10분의 1로 줄이면 몇 천억이 돼요. 몇 천억이 아니고 그거를 몇 천억에서 천억이라는 그 자산 가치로 따진다고 하면은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걔들이 인수를 할 수 있는 그 말 자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KOK의 가치만 놓고 봤을 때 제가 0.1달러로 계산을 하더라도 50억 개 곱하기 0.1이면 5억 달러예요. 5억 달러를 원화로 계산하면은 천 원으로 계산을 하더라도 5억 달러면은 5억 달러면은 5천억이 되죠. 5천억이 있어요, 걔들이. 자본 잠식 상태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내일 다시 좀 더 말씀 좀 드리고, 제가 지금, 운전을 해서 뭐, 한 10시 한 20분쯤 도착을 해서, 어, 오늘 10시 반쯤에 그 줌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그 다음에 최영규 씨가 그 오늘 정언을 한 거는 검사 측의 신문만, 정인 신문만 했어요. 그래서 오늘 연이어가지고 원고 측의 이 정인 신문도, 그 미국 갔다가 다시 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최영규 씨가 계속해서 한두 시간 더 걸리더라도 그냥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는 그런 줄 알고 휴정을, 그럼 뭐 또 휴정을 조금 하겠다라고 해서 나왔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8시까지만 그냥, 공판을 진행을 하는 걸로 하고 스탑을 해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 다음에 6월 23일에 다시, 정인 출석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 오늘은 마무리를 지었다는 게, 나중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렇고. 근데 오늘 참 기이한 현상을 제가, 목격을 했어요. 최영규 씨가 정인석에 나타나니까 비대위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참 어떻게 보면 뻔뻔하다는 생각도 들고, 뭐, 웃기는 짓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너무 들었어요. 왜? 최영규 씨는 지금 그들이 고소를 해가지고, 경찰에서 수사를 했고, 수사한 내용으로 뭘 했나 하면은 송치를 했어요. 검사 측으로 검찰로 넘겨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그들이 박수를 쳐요.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최영규 씨가 인사를, 하더라고요. 방청석을 향해 가지고 인사를 하는데 막 박수를 쳐요. 비대위 사람들이 지금까지 뭘 했나 하면은 최영규가 아주 나쁜 놈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었어요. 누가 그런 주장을 했어요? 비대위에 리더격에 있는 조직의 위원장들 여럿이 있잖아요. 그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입에 담을 수 없는 욕들을 해왔다고요. 그런데 법원에, 법정에 나타나니까 박수를 쳐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지들이 지금까지 주장했던 게 잘못됐다는 것을 스스로가 자인하는 거잖아요. 저는 쪽팔려 죽겠더라고요. 스스로가 박수치는 사람들도 쪽팔려 해야 돼요. 저는 분명히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오늘도 그런 식의 내용을 또 전달을 했어요. 근데 오늘, 분위기상으로는 사실은 김동우라는 사람도 그러니까 그 사람은 2021년 4월경에 조인을 했고, 2023년 10월까지, 2023년 10월까지니까 2년 약 6개월 정도를 그 재단에, 그 미디움에, 어, 임원으로 활동을 했고, 그 사람의 주된 역할은 CS 관련된 CS 운영본부장이라 그러나 그런 식으로 그 일을 하고 있었는데 실무를 몰라요. 그리고 뉘앙스적으로는 제가 그 정은 내용을 쭉 들으면서 피고인을 옹호하는 정언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았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제가 이렇게 정언하는 내용을 들으면서는 김판종 쪽보다는 이 김판종이 잘못했다는 쪽의 내용 쪽으로 좀 더 치우친 그런 정언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게 또 자기가 살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지금 사실은, 어, 좀 전라도 쪽에 계시는 분이 한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을 KTX 타실 수 있도록 여기까지 바래다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고속으로 좀 빨리 밟다 보니까 사실 좀 정신도 없고 모든 것들을 정리를 뭐 이 시간에 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궁금해 하실 것 같아가지고, 어, 짧게 이렇게 좀 설명을 먼저 드리고, 내일, 어, 정신을 좀 가다듬은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다. 중요한 거는 오늘 내용은 제가 사기를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돈을 꽂을 때까지 어떠한 기망을 거짓말을 해가지고 투자를 하도록 했느냐. 그 부분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후에 발생이 된 거는 사실은 큰 의미가 좀 없죠. 그리고 이게, 어, 그 사기를 친 쪽이 누가 주체인지 이게 중요한데 그 부분도 좀 맞지 않고 오늘 내용은 전반적으로 누가 재단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했냐. 오늘 하나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최영규 씨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 이야기 되게 많이 했잖아요. 운영사가 KOK 재단과 계약을 했으면은 계약 내용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재단 이사장으로 되어 있었지만은 뭐 그 사람 이야기대로 그 최영규 씨의 이야기를 빌리자면은 2022년 10월경에 되어서는 자기는 취임했는 이거 자체를 그 무효화하는 그런 내용을 뭐 올렸다.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어, 나는 재단 이사장으로서 역할을 못했다. 소위 말하는 그 KOK 재단의 그 임종덕인가? 제가 그 저희 그 보수장에는 있는데 재단이 설립이 되면서 재단 설립을 도와준 쪽은 OCI라는 그런 이제 컨설턴트 같은 그런 데서 했는데 임종덕인가 그 사람이 베네피시어리로 소위 말하는 재단 이사장, 일대 재단 이사장이에요. 근데 우리는 황동석, 그다음에 강지원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와전이 됐는지 어쨌든 일기 1대 황동섭이라고 했는데 최영규 씨가 이야기한 내용대로는 1대는 그러니까 초대 이사장 베네피시어리로 어, 등록이 된 사람은 거기는 님이라고 돼 있죠. 임종덕인가 뭐 제가 그 찾아보면은 있는데 그 사람이고 2대가 강지원이고 3대가 자기인데 그러면은 베네피시어리로 자기를 정식으로 등록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재단 이사장이 아니다. 라는 식의 뭐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뭐 취임이라고 이야기는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고 자기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내일 제가 좀 더 뭐 시간을 가지고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러면은 이기와 관련해 가지고 마찬가지로 오늘 그 이야기가 또 하나가 나왔는데 음 0.8.6의 백서상에 미디움 직원들이 다 있었다. 그런데 그 임원들이 자기 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6명이 있었는데 그 6명이 전부 다 미디움 직원인데 어떻게 자산이라든가 뭐 표현상은 재무제표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사실은 계약 관련되는 이런 계약서 뭐 이런 것들이 다 보여져야 되는데 하나도 보지를 못했다. 보여달라고 해도, 그러니까, 어떠한 운영사가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떠한 계약 관계가 있는지, 그 다음에 KOK 파운데이션이 쉐이셜 공화국에 그대로, 그, 비활성화 상태에서 걔들이 법인세를 내지를 않아가지고, 그렇게 되어는 있지만은, 누군가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게 개인이 해쳐먹고 날아갈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언급을 했는 다 이렇게 그 전반적인 내용을 듣다 보면은 누가 이 일을 했고 누가 모든 자산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재단이라는 이야기예요. 네, 이런 부분들이 최은규 씨 입에서 나왔고,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사기와 관련된 재판이라기보다는 배임과 관련된 내용들이 너무나 많았다. 그래서 그 기록들이 다음 저희 그 배임을 진행을 하고 있는 사건 수사의 기록으로서 그대로 사용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서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그 제가 좀 힘은 들었지만은 어, 몇몇 분들, 부산 분들도 좀 네 분, 그다음에 군산에서도 한 분이 오셨고, 그다음에 양산 또 한 분 오셨고, 대구에서도 한 분 오셨다고 하셨고, 부산은 다섯 분이 오셨다가 그 모친이 몸이 안 좋으셔갖고 집에서 그 케어를 하기 때문에 좀 일찍 가셨고, 어, 울산에서 또 한 분 오셨는데 또 한 분이 오셨다가 조금 일찍 가셨던 거고, 하여튼간에 뭐 그렇게 해서 저희 측에서도 뭐 좀 여러 분이 좀 어, 오셨다. 그 다음에 비대위 사람들도 이전 공판보다는 조금 더 많이 왔었다. 근데 그 내용들을 쭉 들으면서, 전화벨 소리가 울리고, 기침하고, 뽀시닥대고, 뭐, 그래서 좀 듣기가 좀 되게 쉽지는 않았는데, 생각을, 들었던 내용들을 좀 더, 어, 이 리마인드를 좀 해보고 나서 내일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어, 중요한 부분 몇 가지를 좀 더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셨다 가신 분들 중에서 한 분은 아직도 가고 계실 것 같은데, 어, 잘 도착하시길 바라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